안녕하십니까. 미남TV 방송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그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부동산 쪽은 어떤지, 내년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이신 빈센트 김 선생님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어요? 예, 덕분에 잘 있습니다. 빈센트 김 선생님은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남가주에서 커머셜이나 그 비즈니스나 주택을 많이 전문으로 해서 베테랑 에이전트신데요. 오늘은 그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내년에는 집값을 포함해서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폭락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그 질문 주신 주제는요, 사실은 제가 주변에서 또는 한국에 있는 손님들까지도 많은 부탁을 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백사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요새 그 매달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저희가 단순히 저희가 매일 겪고 있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들의 의견과 또 경영 전문가인 경제학자들의 의견과 미래학자의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최대 한도로 간략하게 요점만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은 주택, 상업용 건물, 로지스틱 웨어하우스하고 웨어하우스까지를 분류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많은 그 집주인들이 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안 내고 있거나 뭐 조금씩 내고 있거나 뭐 테넌트들도 렌트를 아직 안 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보통 이제 한 7, 8개월이면 모기지 페이먼트 안 내면 집이 이제 차압이 된다고 그러죠. 은행 소유로 넘어가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최근의 변화 사항은요. 그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07년도에 발생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30-40%의 폭락은 없을 거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조정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일단은 서프라임 사태는 부동산의 붕괴로 시작이 됐었고요. 이번에 코비드-19 사태는 일종의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특수 상황입니다. 재앙이다 이거죠? 예, 일종의 이제 재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서프라임 사태와는 달리 아마도 회복 기간이 길지 않을 거라고 예상들을 하시고요. 부동산 시장에도 생각보다 큰 피해는 주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인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팔려는 매물도 많지 않을 거다. 요새 매물이 많이 줄어서 사실 요새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죠. 내놓으면 한 3, 4일이면 다 나갑니다. 지금 그렇죠. 집에.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그 직장을 잃어서 페이먼트를 못하면 숏세일이나 차압 등으로 시장의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그 당시에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즉 공급이 수요를 월등히 넘어서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정상적으로 페이먼트를 못해서 차압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7, 8개월이 아까 말씀처럼 소요가 됐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그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를 연방정부의 유예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책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요새는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아마도 차압을 하는데 1년 이상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그 유예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분들은 벌금 한 푼 없이 실질적으로 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압하는 데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가 될 거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씩 그 아이템별로 지금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인데요. 지금 주택이 사실은 매물들이 많이 없어서 핫하단 말이죠. 경제랑 상관없이 핫한데 내년에 초반에는 주택 시장이 계속 이렇게 핫하게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은요, 그 당시에 이 주택들을 구입한 분들이 20% 이상을
다운을 하고 사셨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후로도 충분히 에퀴티가 쌓여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예, 집값이 올라서 에퀴티가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들 집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새 그 프레디맥이나 그 페니메나 프레디맥을 통해서 보증받고 모기지 대출을 하신 분들은 모두가 대출 유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매물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또 싼 가격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기대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빈 선생님이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예, 내년에 그렇습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너무 핫하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아파트나 네. 인컴 유닛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요새 그 테넌트들이 그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퇴거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러들 안 내시고 뭐 유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건물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컴 유닛이나 아파트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다세대용 아파트는요. 네. 아시겠지만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 그 다음에 산타모니카 뭐 이런 동네들은 부촌이네요, 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동네들이 이미 코비드 19 이후에 원래 아시겠지만 그 동네들이 렌트 컨트롤이 워낙 강한 동네들입니다. 네. 근데 코비드 19 이후에 실질적으로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렌트 컨트롤법을.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30% 이상이 렌트 연체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네. 최근에 오퍼는 컨틴전시 아무런 조건 없이 10% 이상 실질적으로 가격 할인을 해주면서 에스코로가 오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고가 돼서 밑으로 거래가 된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안 좋은 거네요. 아파트 소유주들이 요새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네. 네네. 그럼 아파트나 인컴 유닛을 사시려고 그러면 네. 좀 기다려라. 그렇죠. 그러나 네. 저희들이 강점 중에 또 하나는 요새 워낙 그 이자율이 2.62%까지 거의 3% 미만 이자율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준비된 분들은 네. 요새 좋은 가격일 때 사시는 것도 그렇죠. 이자가 예. 싸게 사더라도 그렇죠. 이자가 충분히. 높으면 또 페이먼트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예. 워낙 이자율이 오케이. 좋으니까요. 요새 사시는 것도 뭐 어떤 너무 큰 유닛이 아닌 이상은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빈선 선생님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네. 다음은 그 제 경우로도 3, 4년 전에 네. 제 손님도 그렇고 뭐 많은 손님들이 모텔이나 호텔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그렇죠. 없어서 못 사고 그렇죠. 아주 사정사정하면서 그 딜을 찾고 그랬었는데 모텔이나 호텔은 어떻게 또 전망하시는지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개인적인 의견이세요 지금? 예. 공신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호텔 경영학을 하려고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호텔을 갖는 게 사실 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요새- 마지막 드림이죠. 예, 사실 누구든지 갖고 있는 마지막 그림이고 특히나 우리 한인들도 호텔이나 모텔 소유주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새 호텔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요. 연방 정부 지원금이 바닥이 나고 코로나 사태가 만약 장기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그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네. 약 30%까지 가격을 낮춘 상태로 호텔 급매물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은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주택은 핫할 것이고 그죠? 네. 앞으로 괜찮을 거고 아파트나 인컴 유닛, 호텔 비관적이다 그런 얘기시네요.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것도. 그러나 예, 뭐 꼭 그러나 상업용 건물도요. 이제 텐트랑 익스체인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그 리테일 센터나 이미 파신 분들이 이제 바꾸시려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라고 익스체인지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당연히 그 갈아탈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상업용 부동산이나 리테일 상가도 실질적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물들이 작년에 비하면 한 80% 정도가 매물이 감소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요새는 그 어떤 매물이 저희가 가장 권할만 하냐면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류의 이제 고령화로 이제 사실 수명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 코비드-19 사태에서도 저희가 겪는 것 중에 하나인데 메디칼 관련 병원들이요. 네. 동물병원들, 그다음에 투석 전문 병원, 디알리시스 센터라고 그러죠. 그런 병원이 있는 것들, 약국, 의학 관련, 또 식품점, 그다음에 은행, 또 요새 직업소개소들도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업소, 그다음에 건축 관련 하드웨어 스토어 같은 것들은 요새 뭐 굉장히 잘 됩니다. 집국 상태에서. 달러트리 등의 디스카운트 스토어나 미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마리화나 판매점 같은 거, 온라인 배달업체, 그 다음에 물류창고, 로지스틱 웨어하우스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중에서도 특히나 테이크아웃 전문 식당이나 전문 식당 중에서는 이제 드라이브 트루하고 페리오가 꼭 있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페리오가 있고 테이크아웃이 있는, 그러니까 드라이브 트루가 있는 식당들은요, 평균 매출이 150% 이상이 더 되고요. 실질적으로 렌트비도 1.5배 이상을 더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급 내셔널 테넌트가 있는 커머셜 리테일 상가나 단독 상가는 사실은 요새 매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들 수요가 좋습니다. 네.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제가 질문 안 드려도 코머셜까지 넘어가셨는데 예.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피스 빌딩하고 웨어하우스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제가 1부터 6가지로 해서요. 네. 지금 백사님 질문 주시는 거 가장 간편하게 잘라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새 그 재택근무가 주로고 원격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업 사무실 수요가 많이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안 나오니까. 예. 안 나오죠. 그다음에 또 사무실에 서로 부딪히면서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 빌딩이 많이 감소 추세가 있고요. 두 번째, 자영업 점포의 수요 감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테일 센터, 즉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 저희가 얘기하는 마사지 테라피스트나 미용실이나 네일샵 등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 사태 장기화시 물론 집값도 추락할 것을 예상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광 밀집 지역에 속해 있는,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나 올란도나 뉴올리언스, 하와이, 플로리다, 예를 들어서 이제 LA 같은 경우는 근처에 뭐 디즈니랜드나 이 근처에 있는 고위험군이라고 그러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나 주택들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물류창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요의 전망이 워낙 강해지고 있어서 유통망, 전자상거래 등의 어떤 견인 등에 의해 가지고 물류창고는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공간의 선호와 그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부딪혀야 하는 기존 사무실 공간보다는 점점 주택 공간이 선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들과 지내면서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집에서 캠핑도 하고 그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홈캉스라고 그러죠. 20년 전에 발생된 신종어인데 홈캉스가 요새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마당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고요. 가족들만이 즐길 수 있는 휴양지가 됐고 뒤뜰 캠핑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마당이 넓으면 뒤뜰에 집을 줄 수 있는 ADU법 등등에 의해서 아마도 이 집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또 집을 사놓을 시에 몇 채를 산다 하더라도 현금화하기가 가장 손쉽잖아요. 집을 하나 팔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손쉽게 팔 수 있는 집들이 계속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뭐 저희들은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피부로 느끼는 그 주택에 대한 거, 비즈니스에 대한 거, 커머셜에 대한 거, 여러 가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필드로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게 사실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사실 뭐 신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잘 모르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하도 좀 답답해하고 내년에 또 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저희가 네. 그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서 그냥 피부로 와닿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개인이 참고하시고 철저하게 이거는 뭐 저나 뭐 빈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이 따르든지 말든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렸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제가 끝내시기 전에 네.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고 네. 또 미국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혼란할수록 미국의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것들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새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그렇죠. 사람들이 투자하고 여기다 네. 뭘 사놓고 하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미국 부동산의 그 시장을 버티게 하는 힘이 바로 이제 그런 강점 때문인데요. 이제 최대한 빨리 이 코비드-19 사태가 종식이 되고 확실한 백신이 나와서 모든 상황이 좀 종료가 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아유, 저도 지겨워 죽겠습니다. 빨리 정상화돼야지. 아이고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